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웹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플라스크로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소스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외부에서 웹 크롤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고, 가져온 데이터를 JSON 포맷으로 NoSQL DB에 저장을 할 수도 있었죠. 아직까지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단어라든지 분포, 주요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추출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은 모두 의미 있는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겠죠. 문장 내에는 큰 의미가 없는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장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문장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스탑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the, is, we 같은 단어들은 아니면 조사, 전미사 이런 단어들은 문장에는 매우 자주 등장을 하죠. 하지만 실제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텍스트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제거되어야 합니다. NLTK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스타워드를 패키지 내에서 미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LTK를 사용해서 이렇게 미리 정의된 영어 단어의 스타워드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글에서의 스타워드는 리스트는 별도로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타워드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한글 스타워드처럼 기존에 정의된 리스트들도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NLTK에서 제공하는 스타워드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터미널에서 파이썬 쉘을 실행해서 NLTK 모듈을 임포트한 다음 스타워드를 다운받아 보기 바랍니다. 이제 스타워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작성한 다음 실행해 보면 스타워드로 정의되어 있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드는 NLTK의 코퍼스 모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텍스트를 하나 주어지고 여기에서 스타워드를 제거한 다음 몇 개의 단어가 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앞에서 확인했던 스탑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토커나이즈된 단어들을 비교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탑워드 리스트에 있지 않은 단어들은 리절트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토크나이즈된 전체 단어 개수죠. 단어 개수와 스타워드를 제거한 단어들의 개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수행해 보면 전체 토크나이즈된 단어는 65개 정도가 나올 거고 스타워드를 제거한 후 44개의 단어가 결과로 남겨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문장 아니면 한 문서에서만 내용을 확인해서 단어 개수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서 비슷한지 아닌지 유사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Bag of Word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단어 발생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g of Word 모델에서는 텍스트 또는 문서는 문법이나 단어 순서를 무시하고 다중성을 유지하면서 단어의 백으로 표시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각 단어의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문서의 분류 특성을 훈련해서 문서 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또는 문서를 단어 단위로 분리한 다음에 스탑워즈를 제거하고 나면 몇 개의 의미 있는 단어만 남겠죠.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휘 목록을 만들고 각각의 텍스트에서 이 목록의 단어들이 몇 번이나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 NLTK에서 스탑워즈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모듈에 코퍼스라고 했었죠. 코퍼스는 문서의 세트를 뜻합니다. 즉, 여러 문서들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Bag of Word 모델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빈도수란 단어가 발생하는 횟수입니다.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의 문장의 벡터에 대한 내적, 즉 거리를 구합니다. dot product는 두 벡터로부터 스칼라 값을 얻을 수 있는 연산입니다. D1 문장과 D2 문장의 내적 값과 D2 문장과 D3 문장의 내적 값을 구해서 유사도를 비교합니다. 내적 값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이 클수록 거리가 먼 것이겠죠. 즉, 더 큰 값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D1과 D2 문장이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러한가요? 이러한 Bag of Words 모델은 우리가 배운 파이썬 간단한 기본 문법으로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단순 내적으로 계산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A, B, C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Bag of Word, 즉 BOW 매트릭스를 생성해서 두 벡터 간의 거리를 내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A와 B 문장의 유사도와 A와 C 문장의 유사도가 같네요. 그죠? 하지만 실제 문장 B와 C는 아주 다릅니다. 특히 C 문장은 B 문장보다도 A 문장과 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내적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유사도 계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간의 각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두 벡터의 유사도입니다.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집니다. 90도의 각을 이루면 0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180도로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지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코사인 유사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이하의 값을 가지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통해 문장의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를 파이썬 기반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Py 모듈을 사용하면 내적 계산함수와 벡터 길이 계산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적 함수는 dot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벡터의 길이를 계산할 때는 norm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몇 개의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centList에 append하여 관리하는 함수입니다. 아마 여러 개의 문장을 주고 이 문장들의 유사도를 평가하겠죠. 함수에서는 먼저 문장을 토크나이즈해서 단어들을 분리시킵니다. 리스트가 나오겠죠. 이 분리된 단어에서 한 단어씩 개수를 카운트하여 워드 딕셔너리에 단어의 개수를 저장합니다. 이때 키는 워드 딕셔너리의 키는 각각의 단어가 될 거고 값은 개수가 되겠죠. 즉, 값이 has에 대해서 1의 값이 있다. 이 워드가 여러 개가 딕셔너리에 포함될 것입니다. 단어는 증가할 때마다 플러스 1이 카운트되어 딕셔너리의 값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이 워드 딕셔너리와 centList 문장은 전역 변수로 정의되어서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의한 함수는 make 벡터 함수입니다. 이 make 벡터 함수에서도 문장을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워드 딕셔너리 키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단어가 같으면 value 값을 플러스 1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단어별 개수만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리스트에는 앞에서 생성했던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단어에 따라서 개수만 쭉 저장이 되어 있는 리스트겠죠. 자, 이제 메인 코드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뉴 센턴스를 먼저 수행을 해서 벡터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두 개의 문장을 프로세스 뉴 센턴스 함수를 사용해서 centList와 워드 딕셔너리를 생성을 합니다. 두 개의 문장이 마지막 단어만 다른 아주 유사한 문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centList와 벡터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를 생성해서 코사인 유사도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dot product 변수는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한 값입니다. 앞에서 numpy에
메ታት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사인 시뮬러티 변수는 앞에서 본 두 벡터의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죠. 닷 프로덕트 값을 각 벡터의 길이값, 노름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구한 V1과 V2의 노름값을 곱한 값으로 나눈 값이 코사인 값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한 내적값, 즉 간단하게 계산한 유사도값과 코사인 유사도값을 출력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출력된 네 줄은 앞선 프린트문에서 출력된 값들입니다. 각각의 문장과 생성한 벡터 값을 출력하고 있죠. 마지막 두 줄이 결과 줄입니다. 내적 계산한 값은 7로 비교적 높은 값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유사한지 정밀하게 알 수는 없죠. 코사인 유사도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1의 값을 기준으로 0.87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두 개의 문장이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TF-IDF는 문서 내에 어떤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적 수치입니다. 단어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요. 만약 문서에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난다면 이것은 아마 중요한 단어일 것이겠죠. 이 단어가 중요하다면 메인 주제에도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나타나면서 여러 문서에 이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문서에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스타워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한 용어들은 문서의 주제가 아닐 것입니다. 3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 4개를 찾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모두 have라는 단어입니다. have의 경우 3개의 문서에서 모두 많이 나타나죠. 즉, 문서의 주제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F-IDF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고 중요한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F-IDF는 term frequency, 즉 단어의 빈도수와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단어의 빈도수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해당 용어가 나타나는 개수를 문서의 총 단어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TF 값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1, 그게 아니라면 0으로 표현하는 바이너리 빈도 방식도 있고 로그 스케일 빈도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 빈도는 최빈 단어를 분모로 사용하고 해당 단어의 TF 값을 나눈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긴 경우에 단어 빈도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row count를 사용할 것입니다. TF를 확인해 보았으면 이제 IDF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IDF는 한 단어가 여러 문서 집합 전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값입니다. 전체 문서의 수를 해당 단어를 포함한 문서의 수로 나눈 다음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어 t가 나타나는 문서의 개수에 반비례할 것입니다. IDF 값이 높으면 해당 단어 발생 빈도는 낮을 거고요. 로그는 이러한 레어 단어에 대한 치우친 높은 점수를 낮게 만들어줍니다.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개수와 단어 수로 나눈 값, 이 값에 로그를 취한 값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어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서의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이나 보트, 다른 특별한 용어를 포함하는 문서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이 문서의 개수를 단어가 나타내는 개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어한 단어의 경우 훨씬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로그를 취해서 적당한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알 수 있듯이 IDF 값이 높으면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F, IDF를 이용해서 어떤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 검색이나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가중치이고요. 검색 엔진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에 순위가 나오죠. 이때 순위를 결정할 때 문서들 사이에 비슷한 정도를 구해서 이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값이 TF, IDF 값입니다. 검색 엔진은 주어진 검색어에 대해서 TF, IDF 점수가 높은 용어를 찾습니다. 주의할 점은 웹페이지에 특이한 단어가 포함되어야 이 TF, IDF 점수를 높은 점수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목이라든지 단어들만 주로 사용한 웹페이지라면 검색 엔진에서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올 겁니다. 단어에 대한 각각의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데이터 개수만 카운트한 값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have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로 문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tf 값을 비교해 보면 역시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idf 값을 계산하면 have 값은 0입니다. 모든 문서에서 tf 값은 높지만 모든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겠죠. 이제 TF, IDF 값을 곱해서 계산해 보면 주요한 단어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문서에 클라우드 단어에 대한 가중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TF, IDF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th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앞에 예시에서 사용했던 문장을 토커나이즈 시켜서 단어의 수를
count해서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함수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tf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토크나이즈하고 단어의 수를 카운트해서 back of word BOW 변수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발견된 문장의 단어들을 모두 추가해 넣겠죠. 계산한 바오에는 문서 내에 모든 단어들이 추가될 겁니다. 계산한 단어별 tf 값은 딕셔너리로 생성해서 반환해 줄 겁니다. 그러면 딕셔너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살펴볼 또 다른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각각의 단어들을 토크나이즈해서 그 개수와 단어들을 우리는 워드 카운트 D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였었습니다. 이 워드 카운트 D 딕셔너리에 있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워드 카운트 딕셔너리의 모든 키와 밸류 값을 반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에서 제공하는 items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와 카운트 값 두 개의 값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두 개의 변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tfd의 딕셔너리 단어에 해당하는 키, 워드가 되겠죠. 키의 밸류로 이제 계산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하는 수식은 뭐가 될까요? 아까 워드 카운트 D 딕셔너리에 포함되어 있는 카운트한 숫자, 카운트, 전체 개수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단어 개수, 이 해당하는 단어의 개수를 전체 단어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간단하게 바우 세트의 랭스로 확인하면 될 거고요. 값은 혹시 인티저형 이외에 다른 나눈 값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플롯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DF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리스트에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있죠. 이 문장에 대해서 토크나이즈를 하여 분리된 모든 단어를 바오에 담습니다. IDF-D 딕셔너리에는 단어별로 IDF 값을 밸류로 가지는 딕셔너리입니다. 바오 세트에는 있는 단어, 즉 모든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단어 세트가 되겠죠. 여기에서 단어를 하나씩 확인해서 모든 문서에 해당 단어가 있으면 카운트를 합니다. IDF 딕셔너리의 단어 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죠. 단어에는 계산한 값을 밸류로 할당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수식이 기억나나요? 전체 문서 개수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체 문서 개수를
해당 단어의 개수로 카운트죠. 개수로 나눈 값에 대해서 로그를 취했었습니다. 이때도 정수값이나 이런 값에 대해서 플롯형을 유의해서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메인 코드에서 6개의 문장을 주고 먼저 IDF D 값을 계산해서 전체 문장들의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IDF 값을 계산한 딕셔너리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각각의 문장에 대한 TF 값을 계산을 하고 계산한 TFD의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키와 밸류 값을 확인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때 출력을 할 때는 해당 단어와 TF 값, 해당하는 단어의 TF 값과 앞선 IDFD의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하는 워드에 대한 IDF 밸류 값을 곱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예제 코드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단어별 TF, IDF 값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문서에서 주요한 단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이썬 기반의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을 함께 사용해서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컨테이너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배치시키는 것을 자동화해주는 다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